셔츠님 월급이 220만 원 정도면 음. 사실 많은 편이 아닌데 이 들으시는 분들이 와 저거 갖고 10억 어떻게 벌었지? 이런 생각 할 것 같거든요. 소득이 많이 높지 않은 주변 친구들이나 동년배들 있으면 후배들이나 어떻게 시작하라고 할 것 같아요? 돈을 제가 모을 때는 좀 간단한 원칙이지만 정말로 모을 수 있는 돈을 계산을 제대로 해요. 그 다음에 제대로 해서 우리 고정금액, 변동금액 같이 비교를 한 다음에 제가 진짜로 모아야 될 돈이 얼마 수준이라고 하면 그 돈을 아예 떼놓고서 투자금 통장에 넣어놨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고 나머지 금액을 예산에서 활용을 하는데 제가 거기에는 제 용돈도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변동금액이 말 그대로 변동금액이기 때문에 거기서 돈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음 달에 2월을 지키는 거예요. 총장이 다르기 때문에 2월을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의 행복이 나중에 고통으로 오게끔, 지금의 고통이 나중에 행복으로 오게끔. 저는 그래서 외식 같은 것들을 굉장히 아꼈거든요. 네, 그걸 아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한 달에 식비가 한 25만 원? 뭐 이 정도 되고, 그리고 뭐 내가 교통비로 나가는 금액이 컸어요. 제가 차가 없었기 때문에 뭐 하루에 뭐 6천 원 정도 이렇게 버스 왔다 갔다 이렇게 그죠. 한다고 치면 30일이니까 18만 원 정도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제 용돈 10만 원, 뭐 이 정도 해가지고 60만 원 쓰고 25만 원 쓰고 그 다음에 월세 40만 원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350만 원씩 반드시 돈을 모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임대소득까지 아까 뭐 빌라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추가되면서 제가 종잣돈을 모을 때 꾸준히 모을 수 있었던 것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밥을 식비 25만 원 어떻게 한 거예요? 반찬은 일단 얻어오잖아요. 양가에서? 보통 양가에서 얻어오죠. 어. 반찬 얻어오고 그러고 나서 밥은 해놓고 나서 얼려놓다가 그거 항상 먹는 거. 전자레인지 대표면 되지.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실제로 내가 해서 먹어도 비비고 뭐 이런 제품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 가지고서 먹으면 한 끼에 3,000원 정도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제가 외식을 하지 않았다는 거. 네, 아예 하지 않았고요. 기념일이나 이럴 때도 아예 안 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날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요. 그러니까 했다는 얘기인데 잘했어. 그래. 그것도 잘했어요, 안 하면 어떡해. 잘했어. 무조건 했죠. 네. 와이프 입장에서는 또 그날이라도 또 좀 맛있는 거 먹고 싶으니까. 제가 아까 코로나 상황이랑 비슷한데 그때 쓰기 위해서 지금 아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쓰기 위해서 지금 비축해 놓는 거고 적립하는 제가 거야? 돈을 평소에. 그걸 쓰기 위해서 평소에 엄청 아껴야 합니다. 그게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외식을 했어요. 월초에 하니까 월말까지 기다리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월말에 외식을 하고 한 달 단위로 저희 어울지 부자들 수업도 돌아가는데 그거 끝날 때쯤 해서 이제 같이 축하하고 뭐 외식하고 삼겹살 사 먹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딱 그 통장 까서 그 금액 되면 치킨 시켜 먹어. 넘었어. 야, 나도 다음 그랬는데. 달로 가. 외식할 때 주로 뭐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집이 춥더라도 시켜먹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더라고요. 그치. 뭐 엽떡 같은 거 이런 거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주면 그런 거를 사갖고 제가 오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엽떡? 그 매운 거? 네, 엽떡 그런 맛있지. 매운 거. 근데 그게 외식이에요? 그 외식이죠. 진짜 사 먹으면 무조건 외식입니다. 밖에서 바깥 외. 진지하다 지금. 바깥 외잖아. 네. 외식의 정의의 진심이다 지금. 그럼 지금은 어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이 아니라 뭐 2번, 3번 가더라도 제대로 된 걸 먹으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이제 영양도 많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치, 이제 나이가 그때가 또 달라졌거든. 나이도 있는데 체력 또 관리해야 돼. 저기가 또 와이프, 지금 또- 이세가 네, 또 맞습니다. 소식이 또 네, 있었죠. 좋은 소식이 있어서 음. 이제 더 영양을 챙겨야 돼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먹는 거 아끼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지금 많이 쓰려고 예전에 비축해서 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그래서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결혼해서 그 신혼, 그러니까 아이 생기기 전에 그 시기가 가장 좀 소비의 유혹이 있기도 하지만 네. 그때 모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중요한 시기인 네.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가장 젊고 신혼이 제일 우리 결혼 생활에서 제일 젊은 그렇지, 시기잖아요. 젊어서 할 수 있는 것들, 몸 건강할 때 뭐 여행 다니고 싶고, 뭐 건강하게 뭐 해외여행이나 뭐 그냥 취미 활동이나 이런 것들 진짜 맞아. 많이 하고 경험이 싶을 거거든요. 중요하다, 막 이런. 예, 그래서 추억을 쌓는 거에 대해서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로망도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이제서야 서로 같이 합쳤는데 그런 게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선택한 건 그런 여가 시간에도 투자 공부를 했었던 거고 실제로도 그런 분들이 현실적인 부분에 다가서면 그런 로망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돈이 부족하면 오히려 행복도 오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미래를 그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혼 때부터 오히려 악이 없을 때 가장 왕성하게 이런 서로 뜻을 모아서 최대한 종잣돈 모아서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와, 정말 착실하게 잘 하셨네요. 나는 거의 노세 젊어서 노세였거든요. 지금 못 놓으면 못 노나니. 그래서 저는 막 쓰고 다녔거든. 아, 그랬더니 확실히 저는 좀 늦게 그치, 나이 늦게. 먹고 이제 늦게 그런 게 또 결과가 공짜는 없으니까. 나왔던 것 같아. 회사 생활도 좀 달라진 게 있나요? 회사 생활을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이게 제가 뭔가 마음속에 또는 내 지갑이 그렇게 두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마음도 너그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생활에서도 어떤 큰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제가 하루하루 주어진 일들 해나가면서 그리고 또 뭐 주말에 어디 가지? 이런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투자할 때는 직장 생활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제가 사실 무역 업무를 했었거든요. 오. 그래서 해외 출장이 잦았고 가면 한 4박 5일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4박 5일마저도 저는 투자 공부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단체 생활을 할 때, 단체로 이런 투자 생활을 할 때 힘들었던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직장을 옮기기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로. 근데 그런 게 한참 고민을 하고 구직 사이트를 갔을 때 5시에 끝나고 평일 임장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뭐 콜센터 이런 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구하기 쉽지 않았었고, 그래서 제가 단념하고 그냥 열심히 하면서 생활을 맞춰나가고 있었는데, 마침 다행은 아니지만 코로나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해외 출장이 이제 해외 가기 어려운 출장이 상황이 된 거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온전히 더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평범한 월급쟁이로 10억이나 자산을 만든 경험자로서 10억을 꿈꾸는 직장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투자를 해나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생활을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지금 젊은 분들이 굉장히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미래를 미리 계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가용자금 만들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중요한 거 맞아요. 정말 그 돈을 모아가는데 중요한데 그렇게 해서 한 달에 1년에 얼마 모아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투자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또는 내가 그냥 진짜로 내가 뭐 5억짜리, 6억짜리 집에 들어가려는데 얼마나 내가 모아야지 돈이 들어가는 거야 하면서 10년을 일해도 그 집을 못 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애초에 포기해버리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계산기 두드리면서 거기서 좌절하지 말고 정말 그냥 행동에 옮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는 희망을 가지고 조금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해보는 게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마침 공부를 했었던 이 월급쟁이 부자들에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을 그런 사람들로 채운다면 여러분들도 아직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한탄하고 있어서 바뀔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해나갈 때는 하나하나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변화를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쇼치님 옛날에 학자금 갚을 때 계산하면은 답 없다고 생각 안 했어요. 나는 그런 생각 했었거든.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그 돈을 하나씩 깰 때는 제가 한 달에 다시 그러니까 중도 상환할 수 있는 돈이
뭐 한 120만 원, 130만 원 수준밖에 안 됐거든요. 한계가 있잖아. 월급이 맞아요.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이룰 수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중간에 어떤 보너스도 있기도 하고요. 제가 간절히 그걸 원하니까 그 중간중간에 좋은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도 그렇게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얘기를 하기는 힘들겠지만 정말 목표를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신기하게도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거란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일단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공부 잘하시는 분들 특히나 더 계획을 너무 잘 짜. 너무 계획을 짜서 이거 성공 확률이 네. 있냐 없냐 따져봐서 네. 아 이거 좀 약간 애매해 보인다. 그러면 좀 또 다른 것도 해보려고 하고 이제 오히려 그런 부분이 한 분야에서 뭔가 성과를 내는 게 좀 더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 자신의 상황에서도 되게 힘들다고 또 힘들다며 또 재테크를 아예 또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한테 좀 마지막으로 좀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제가 투자를 지금 한 3년 꽉 채워서 4년째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투자를 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연도에도 사실 그 어떤 성과들은 바로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보상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언제나 천천히 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 뭐 세이노의 가르침 뭐 이런 칼럼에서도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게 생각보다 많은 인내심을 요구하게 됩니다. 왜냐면 그 사이에 성과가 나기도 전에 그만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선배를 통해서 제가 지켜보고 그러고 나서 그거를 나는 내 할 일 하면 언젠가 보상이 오겠지. 내 수레바퀴도 돌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꾸준히 내가 할 일 해나간다면 결국 그 본인의 수레바퀴도 돌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성공한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 길을 가서 그걸 성공한 사람을 곁에 두고 그걸 따라가는 게 네. 일단은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혼자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해나가기는 끝까지 해나가기 정말 어려운데 네. 그럼 먼저 해나가고 먼저 성공한 사람을 옆에 두면 어떻게 보면 그 길이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다라는 걸 또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인생의 롤모델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네, 그분이 혹시 여기 계신가요? 이거 의뢰한 네. 질문 아니야? 아니야. 네, 맞습니다. 저도 너나이님을 뵈면서 정말 제가 없는 것들을 많이 갖고 계시고, 심지어 저는 이제 부자가 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너나이님은 한 번도 게을리 한 적이 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언제나 치열하게 그런 사시는 모습들이 저에게 동기부여가 되었고, 이전에 저에게서는 정말 찾아볼 수 없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자극되었고, 또 거기서 그런 와중에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주시는 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너나이님이 정말 존경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분위기 좋네. 아니, 내가 되게 부끄럽다.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돼? 언제까지? 쇼츠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너소트에 출연하셨고 또 월브 팟캐스트 TF트로도 활동을 하시다가 지금 또 이렇게 게스트로 출연을 하셨어요. 이게 가능하구나. 2년, 3년이라는 시간을 갈아 넣어서 지금 10억 달성 게스트로 나왔다. 네. 감회가 어때요? 엄청 새롭죠. 짧게. 네. 그냥 우리끼리 든다 생각하고. 네. 저는 제가 이 투자 활동을 하면서 제가 주체적으로 하려는 부분들을 많이 늘려나가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너소트를 나가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또 제가 팟캐스트 팀에 지원을 했었던 것들, 그리고 또 제가 뭐 조장을 하기 위해서 지원했던 것들, 그리고 또 뭐 기버, 에이스 뭐 이런 것들이 저희가 다 마련돼 있거든요. 조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서로 짝을 짜주거든요. 거기서 제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늘리기 위해 노력을 했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제가 여기에 있게 만든 원인이라 생각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 제가 언제나 손들어서 주체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이 책에서 책갈피를 꽂잖아요. 그래서 그 책갈피 꽂는 것들을 많이 늘려나가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래서 제가 관여가 돼 있다면 정말 그 부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책임감도 갖게 되고
더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항상 그 책갈피를 꽂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게 너소투, 아까 얘기했던 팟캐스트 팀, 이런 거에서 제가 주체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이제 월급쟁이 부자들 튜터로 활동하면서 거기서도 제가 주체적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게 남을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계속 투자 활동을 하게 나가는 그 원동력도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보면서 많이 그 책갈피를 꽂으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순간들을 만들어야 반드시 한 권의 책을 제대로 소화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